존 템플턴은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증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고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많이 다르다면 박앤헌터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은 3부입니다. 3부 내용을 한마디의 주식 격언으로 정리하자면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역시 인간 본성에 역행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주식시장의 역사를 염두에 둔 통찰력이 있어야겠구나 하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분산 투자가 더 좋은가, 집중 투자가 더 좋은가에 대한 견해도 좀 더 융통성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공부만이 답인 듯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투자 대가들의 재테크 투자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비가 올 때 사고 해가 뜰 때 팔아라. 1939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미국 경제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증시는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49%나 폭락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을 잘 생각해보자. 박앤헌터라면 단 12개월 만에 주가가 49%나 폭락했다면 경제 전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대공황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고 나치가 유럽에서 자유를 빼앗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다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대부분의 투자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첫째, 그는 이미 독일과 독일 지도자의 만행을 잘 알고 있었다. 1930년대 초에 떠난 해외여행 중에 독일을 방문했고 그때 베를린 올림픽도 구경할 수 있었다. 그 후 나치가 주변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폴란드까지 침공하면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자 존 템플턴은 미국도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가정하에 그는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공급할 군수물자 때문에 기업들이 바빠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사가 잘 안되던 기업까지도 전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존 템플턴이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에서 필요한 금속, 의류, 식품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여러 항구에서 이 상품들의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쟁으로 철도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존 템플턴은 미국 경기 침체와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증시가 또 한 차례 폭락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존 템플턴은 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 능력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던 존 템플턴은 향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러한 사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수년간 수행한 연구와 나치에 대해 직접 얻은 정보, 자유 수호를 위한 미국의 참전 의지와 역사적 전례를 통해 전쟁이 산업에 미치는 분명한 효과를 확신한 존 템플턴은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차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존 템플턴은 그 당시까지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식을 매수할 만큼
충분한 돈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즉 소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운 존 템플턴은 패너 앤드 빈사에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딕 플랫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후 1만 달러를 빌렸다.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들을 매집할 심산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존 템플턴이 취한 색다른 투자 전략에 놀랐다. 또 하나, 그는 주가가 1달러 이하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는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 이 투자 전략에는 두 가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존 템플턴의 펀더멘털 이론에 따르면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이라도 전쟁에 의한 경제 회복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존 템플턴이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아주 평범했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망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었다. 다시 말해 현 상태에서는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었다. 그 당시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기업들은 증시에서 결코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템플턴은 투자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증시에서 바닥권인 주식을 매수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이 옳다면 미국 경기가 회복된 후 증시에서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던 주식들이 크게 오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시장이 이 기업들의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재평가한다면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 잠재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 흑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바뀔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의 극적인 반전은 종종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가 보는 기업의 가치와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예상되는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생각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존 템플턴이 여러 종목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다. 특정한 몇 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매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했다. 존 템플턴은 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거의 확률에 입각해서 이야기했다.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것은 존 템플턴의 투자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선정한 많은 종목 중에 실패할 종목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실제로 이 거래에서 존 템플턴이 주식을 매수한 104개 기업 중 37개 기업은 이미 파산 상태였다. 그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대신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뮤추얼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동안 존 템플턴은 나에게 분산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할 때도 분산 투자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펀드 매니저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던 일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돈으로 직접 투자를 할 때는 특정한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존 템플턴이 말하는 분산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템플턴 펀드를 관리하는 동안 분산을 말할 때 어떤 때는 수백 주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다가 어떤 때는 10주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존 템플턴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수익을 올릴 최고의 기회를 잡아라. 존 템플턴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나름대로의 국제 정세 전망에 의거한 첫 번째 투자는 그에게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예상대로 유럽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고 미국이 참전했으며 군수물자의 수요는 급증했다. 이 덕분에 존 템플턴은 1년 안에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이후 수년간에 걸쳐 존 템플턴은 투자한 1만 달러를 4만 달러로 불렸다. 그동안 그가 매수한 104개 종목의 주식 중에서 4개 종목만 수익이 없었다. 존 템플턴은 이 주식들을 평균 4년 정도 보유했다. 그가 평생 동안 보여준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5년 이상이었다. 존 템플턴이 파산 상태에 있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그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정부가 세금 명목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 버릴 것 같은 기업은 피했다. 존 템플턴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미국이 아직 참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통찰력은 매우 놀랍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존 템플턴은 역사 공부를 통해 미국 정부가 과거에 이와 같은 전시 과세 제도를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정부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박앤헌터들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존 템플턴이 우량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기대 이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가? 존 템플턴은 1939년에 매수하여 평균 4년 동안 보유한 후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비로소 매도했다. 주가가 너무 올라 더 이상 가격에 매력이 없자 그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한 것이다. 존 템플턴은 이 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매도 시기를 좀 늦췄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장에서 언급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첫째, 금융 관련 신문을 읽거나 전문 투자자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변동성이야말로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저렴한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다. 당신이 저렴한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이 인기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은 당신의 적이다. 둘째, 증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고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많이 다르다면 박앤헌터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것은 주식이 헐값에 매도된다는 의미고 이 경우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 인기가 없을 때 시장에 내다 판다. 주식은 기업이 문제에 봉착했고 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졌을 때 인기가 없어진다. 당신이 박앤헌터라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일부 기업들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데 반해 또 다른 기업들은 해결하기 힘든 난관에 봉착하기도 한다. 이때 일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최상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근시안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도 쉽게 당황하고 매도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이 수익을 내고 유지되고 있다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기업을 이런 존재로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 한 분기의 수익이 적자라고 해서 누군가가 매도하는 주식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박앤헌터에게는 언제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찾아온다. 마지막으로 박앤헌터로서 당신의 잠재 수익은 주식시장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로 결정된다. 전망이 나쁘면 나쁠수록 수익률은 더 높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상황이 변할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증시가 극도로 비정상적일 때 이 비정상적인 견해를 이용해 투자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고방식이 반직관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인간의 본능은 항상 최선의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앤헌터로서 당신은 부정적인 견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일시적이면서도 가장 비관적인 종목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존 템플턴은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 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